확률이거든. 근데 이 확률 단어는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조금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온전히 경우의 수만 이용을 해서 해결하는 확률의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경우의 수가 바탕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생각하는 파트가 있거든. 그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은 우선 좀 문제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뭐가 돼? 3분의 1. 3분의 1인 거지. 네.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네. 3의 배수가 나왔다. 네. 그때 그 눈이 홀수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3의 배수가 되는 건 3, 6이잖아. 네. 그 중에 홀수는 3 하나잖아. 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네.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 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우리가 오늘 하는 것들은 거의 온전히 경우의 수, 순열 조합만 이용해서 이용하는 확률인 거고 이제 뭐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확률은 네. 그런 경우의 수가 바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걸 가미한 그런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네. 오늘 하는 이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확률이 네. 조금 더 시험 문제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 이제 의미만 파악하면 되긴 하거든. 학교생이 조건부 확률이 어렵대는데.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잘한다면 또 조건부 확률이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도 확률은 배웠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확률 단어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용어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행과 사건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이제 시행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실험이나 관찰을 행하는 것, 이걸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좀 전에도 내가 예를 들었듯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랬잖아. 네. 여기서 주사위를 던지는 뭐를 한 거야? 시행을 한 건 거야. 내가 만약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대. 근데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 이렇게 한다면 어떤 시행을 한 거냐? 주사위에서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한 거지. 이렇게 뭔가 실험이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는 관찰이 되는 거잖아. 그런 걸 행하는 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지는 거, 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거, 뭐 동전을 던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 사건이라는 말 전에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이라는 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시행을 하잖아. 그럼 시행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들의 전체 집합이 표본 공간인 거야. 시행은 모든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고,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은 앞면, 뒷면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낸대. 그러니까 만약에 주머니에서 흰 공을 3개 꺼낸다.
근데 여기 이제 흰 공이 5개가 있고 검은 공이 뭐 10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공 3개를 꺼낸다. 그럼 공 3개를 꺼냈을 때 그때 표본 공간은 뭐가 되겠어? 검은 거 3개, 검은 거 2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흰 거 2개, 흰 공 3개. 이런 게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 시행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 3번째. 근원 사건이라는 말도 나와. 근원 사건. 이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주사위를 던지잖아. 네.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눈 뜨자마자 옷만 입고 왔구나. 네. 근원 사건은 뭐냐면 이제 표본 공간을 이루는 원소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표본 공간을 이루는 원소 하나하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 뭐였어? 1, 2, 3, 4, 5, 6이었지. 그러면 그때 이 1 하나, 2 하나, 3 하나 이런 거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1과 2의 눈이 동시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왜냐면은 주사위를 던지면은 한 면에 하나의 눈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눈의 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근원 사건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 녀석의 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이게 표본 공간인 거고, 그러면은 근원 사건은 이 표본 공간을 이루는 원소 하나 1, 2, 3, 4, 5, 6 이런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사건이라는 건데,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거든. 어차피 어떠한 시행을 했었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는 표본 공간이야. 그럼 이 사건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표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 거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거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해석을 할 때 어떠한 결과를 구하고자 하는지 그걸 바라보는 거야. 만약에 민소라 네. 동전 2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뭐야? 몇 가지가 나와? 4가지. 4가지. 아밥 앞뒤, 뒤앞, 뒤뒤. 그게 표본 공간이거든? 근데 이런 거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 뒷면이 하나 나올 확률. 그럼 우리는 앞면 하나, 뒷면 하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게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4분의 2니까. 사건의 의미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5번째. 전사건이라는 말이 나와. 이거는 이제 항상 일어나는 사건. 그럼 전사건의 확률은 뭐겠어? 1이겠지. 항상 일어나는 거니까.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게 공사건이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의 눈이 나올 확률 0이죠. 이게 공사건인 거지. 자, 그 다음 2번째는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합사건, 공사건, 여사건, 곱사건.
우리 1학년 때 경우에서 하면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거 배웠지. 합의 법칙은 뭐였어? 합. 더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사건이 어때?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죠. 그렇지. 그게 합사건이야. 그게 이제 합의 법칙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합사건도 결국에는 그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합사건이니까 합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곱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지. 세 번째, 여사건은 뭐야? A의 여집합 그거랑 같은 의미인 거야. 만약에 뭐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면 A의 여집합이라고 쓰고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는 거지. 오케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 그럼 짝수잖아. 그게 이제 여사건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 있구나. 봐야 될 것 같아. 배반 사건. 네 번째. 배반 사건은 뭐냐면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얘기를 해. 홀수의 눈과 짝수의 눈. 그 두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가지고 예제를 보면 자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래.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가 돼? 2, 4, 6.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 3, 5. 4의 약수는 1, 2, 4지. 그럼 얘네들 중에 뭐를 물어봤어?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그러면은 A랑 B 뭐가 돼? 배반이지. B랑 C는? 아니지. A랑 C도 아니지. 그래서 A와 B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2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뭐라고 하지? A라고 하지. 그럼 A는 1, 2, 3, 6. 근데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거든? 네. 그러면 1부터 8까지 수 중에서 1, 2, 3, 6을 제외하면 4, 5, 7, 8 4개의 수가 남는 거지? 네. 이 4개의 수들은 얘랑은 무조건 배반인 거잖아. 네. 그럼 이 4개의 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건의 개수지. 네. 근데 이게 결국엔 사건의 개수가 집합의 개수인 거야. 음.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네. 그럼 이게 몇 제곱? 네. 그래서 16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네. 확인 체크는 나중에 여러분이 해보고요. 이제 우리가 확률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확률. 우리가 보통 확률은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죠. 그지? 어떨 때 제일 많이 써?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제일 많이 쓰는 확률.
얘기해 보잖아. 아, 니네가 아침에 등교를 하려고 해도 오늘 비올 확률이 40%래. 우선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요. 안 가져가? 40%든? 네, 그러면 49%래. 안 가요. 그럼 50%래. 안 가요. 그럼 51%네. 안 가요. 안 가져가? 아 70%네. 그거 가져가. 그치. 그 확률을 믿거나 안 믿거나 본인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근데 뭐 이렇게 막 비가 올 확률 이런 거를 구하는 그런 확률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경우의 수를 이용한 그냥 심플한 확률을 다루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확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건 A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기호로는 PA 이렇게 적어. 그 가능성이라는 게 probability인가 그러잖아. 그 P, 그 첫자를 따서 P라고 적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행을 할 거 아니야. 그 시행의 전체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S를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면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사건 A의 개수분의 확률인 거야. N이 사건이에요? N? 네. 개수. 사건 A의 개수. 우리 이제 집합 A의 개수 그러면 NA 이렇게 적었잖아. 네. 그래서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확률이 면적의 문제면 전체 면적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면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엔 일반적으로 전체 경우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의미로서 확률을 정의를 한다고. 그럼 얘들아 결국에 확률은 1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커봐야 1. 1인 거지. 그럼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작아야? 아니요. 작아야? 뭐밖에 안 나와? 아, 0. 0밖에 안 나오는 거지. 우리가 0% 그러면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사건의 뜻이 된다는 거야. 아니 확률의 뜻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보면은 확률의 종류라는 말도 나오거든. 확률의 종류. 그래서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녀석은 보통 이론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밑줄 쳐야 되는 게 있어. 봐봐. 이 책에 보면 수학적 확률이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오케이? 그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랬지. 여기 보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똑같은 확률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데 얘들아 주사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이면이 나타나는 거, 요 옆면이 나타나는 거, 이 밑면이 나타나는 게 어때? 가능성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요 윗면이 나오는 경우나 밑면이 나오는 경우나 옆면이 나오는 그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럴 때 우리는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맞추면 쉬는 시간에 음료수 사줄게. 그때부터 승부욕 발동됐지. 자, 이거 보면 자, A, B, C 세 명에게 사과 20개를 나누어 줄 때 A가 사과 20개를 모두 받을 확률. 선생님 중계동에 있었을 때 이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 서울고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전교생이 맞은 애가 딱 한 명 있었어. 오. 내가 가르쳐냈던 애도 이거 하나 틀렸어.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 네. 근데 이 수학적 확률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이게 되게 심플한 건데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또 틀리기 쉬운 문제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봐. 자, 사과 하나하나를 ABC한테 나눠줄 거 아니야. 그럼 1번 사과가 있다고 쳐봐. 네. 그걸 A가 가질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0분의 1. 네? 사과 하나. 1번 사과를 A가 가져갈 확률 3분의 3분의 1인 거지. 아, 네. 그럼 2번 사과를 A가 가져갈 확률은? 3분의 3번 사과를 A가 가져갈 확률은? 3, 23분의 아, 그래서 그냥 3의 20제곱분. 이게 되게 심플하다니까? 자, 봐봐. 3H 20분의 1을 하려면 사과 모두가 다 같은 사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그래?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은 어떨 때 쓴다 그랬어? 같을 때. 그치?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장소에 나누어 줄 때. 그럴 때가 중복조합이잖아. 음료수 못 먹겠네. 자, 3의 20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수학적 흔적인 거고. 두 번째,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경험적 확률. 자, 이 경험적 확률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강눈이 나올 확률은 모두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도 6분의 1, 넷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인 거지. 근데 얘들아, 너희가 주사위를 6번을 최소한 주사위 6번 정도는 던져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해봐. 그럼 각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6번 던지면 각 눈이 몇 번씩 나와야 돼, 이론적으로라면. 한 번씩인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 주사위를 이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계속 던지잖아? 그러면 각 눈이 점점 6분의 1에 가까워져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통계적 확률인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내가 이전에 논문책을 찾아봤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확률에 관해 갖고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 실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수치가 6분의 1에 점점 가까워지긴 하더라고. 널 더 심심하면 해봐. 발을 정자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그게 통계적 확률인 거야.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용하기는 해.
얘들아 어차피 확률이라는 건 예측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문제집의 문제를 보면 연령이 나오고 흡연율 이런 게 나왔거든. 지금 뭐 20대의 60%가 흡연을 한대. 근데 30대는 55%가 흡연을 한대. 그러면은 40대는 뭐 30%가 흡연을 한다고 치고 50대는 20%, 60대도 50% 이렇게 해보자. 근데 이런 거지. 현재 30대인 사람이 20년 후에도 흡연을 할 확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이게 물론 지금 뭐 20대 만 명, 30대 만 명, 40대 만 명, 50대 만 명, 60대 만 명 이걸 기준으로 생각했다고 치는 거야. 만 명이요? 그냥 똑같이. 그럼 50대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은 현재 30대인 사람이 현재는 네. 20년 후에도 네. 흡연을 할 확률. 그럼 현재의 55%가 흡연을 100명 중에 지금 55명이 흡연하고 있는 거잖아. 네. 50, 20. 그러면 50대에는 100명 중에 20만만 흡연하고 있는 거니까 55분의 20, 11분의 4 이게 다른 거야. 그런데요. 흡연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걸 수도 흡연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흡연을 안 하던 사람이 흡연을 그치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는 거지. 네. 그게 그냥 또한 통계적 확률의 의미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있거든. 근데 얘는 패스할게요.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안 나오더라고.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낸다고 하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기하학적 확률. 자, 그럼 책에 있는 문제들을 봅시다. 이제 이런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이런 거 있구나. 기본 성질. 내가 아까 그냥 말로는 다 얘기한 거였어. 세 번째. 확률의 기본 성질. 아까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한다면 이 PA의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전 사건의 확률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을까?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1. 공사건의 확률은 그러니까 확률인데 거기 나와 있어서 한 번 더 적었어. 자, 책에 있는 문제 봅시다. 얘들아, 근데 이 개념 원리 있는 문제 얘네들이 쉬운 거다. 그냥 확률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3번 문제 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어떤 시행을 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이런 시행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지금 1번, 2번, 4번, 3번의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표본 공간의 개수는 총 몇 개야? 36. 36개, 6 곱하기 6이니까. 그래서 전체 사건의 개수는 36가지가 돼. 1번.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으라는 거. 몇 가지야? 6가지. 이제 1, 2, 3, 3, 4, 4, 5, 6, 6, 그지? 36분의 6.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1이 되는 거야.
2번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이야.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면 자 봐봐 2, 6 3, 4 아이고 3, 5 넷 5, 3 6, 2 그래서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래서 36분의 뭐가 돼야 돼? 5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이야. 그럼 완전 제곱수는 어떤 걸 얘기를 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1의 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1, 2의 제곱은 1, 4, 2, 세 가지. 그리고 여기는 3, 4 이것도 넷, 5, 5, 6, 6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돼? 8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분의 8 돼서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2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이해되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열을 이용하는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하게 하여 앉게 될 확률이지. 어떤 시행을 한 거야? 6명을 일렬로 앉히는 시행을 한 거야. 그럼 어떤 사건을 구하는 거야? A, B가 이웃해서 앉게 될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항상. 어떤 시행을 했으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구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라고. 자, A, B, C, D, E, F 6명 6팩이죠? A, B가 이웃한데 그럼 A, B를 몇 명으로 봐? 그러면은 요 전체를 배열하는 건 5팩이지? 그리고 A, B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6팩분의 5팩 곱하기 2팩 6해서 뭐가 돼야 돼?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네.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올 확률인 거야. 자, 컴퓨터에 있는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시행이 되는 거야. 어떤 사건 구하는 거야?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올 사건을 구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표본 공간의 개수는 그냥 8팩이죠.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된대. 그럼 이제 나머지 4개의 문자가 이렇게 올 거고, 총 몇 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거야? 5개, 5팩. 그리고 여기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고, 그지? CT를 어떻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전체 8팩분의 5팩 곱하기 6P 곱하기 2P 이렇게 되죠. 8, 7, 6 이게 지금 6 곱하기 5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28분의 5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네. 5번 봅시다. 원수열을 이용하는 확률이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될 확률인 거지. 그러면은 이 남자 둘, 여자 5명을 원탁에 둘러앉는 시행을 한 거고, 이때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는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남자 둘, 여자 5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 6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거니까 이 둘을 한 명으로 보는 거잖아. 그럼 전체 6명을 앉히는 거니까 5팩 곱하기 남자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그럼 따라서 6팩분의 5팩 곱하기 2팩. 그래서 뭐가 돼야 돼?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데, 그러면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는 시행을 한 거고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은 5팩이죠. 근데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건 부모, 이건 1팩, 나머지 4팩. 그래서 5팩분의 뭐가 돼야 돼? 4팩, 5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냥 개념 원리 문제라 쉬운 거다. 1, 2, 3, 4, 5의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이 숫자가 짝수일 확률이야. 자,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어. 그러면은 여기 각각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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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지. 5의 몇 제곱? 4제곱. 그러면 짝수는 1의 자리에 뭐 또는 뭐만 놔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또 5가지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5의 4제곱분의 5의 세제곱 곱하기 2니까 뭐가 돼야 돼? 5분의 2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또는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2개. 전체 5개잖아. 아, 네. 근데 그 중에 짝수가 몇 개 있어?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고. 그 다음 7번 문제. 일곱 개의 문자 아보카도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이야. 그럼 모음은 A5, A5 이렇게 있는 거네. 그럼 7개 문자를 배열하는 거는 7팩을 뭐로 나눠주는 거야?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행을 한 거고 모음끼리 이웃한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 4개를 하나로 보면 결국에는 요 4개랑 VCD 총 몇 개의 문자를 네. 근데 요 AO, AO 나열해야 되잖아. 5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7팩을 2팩, 2팩 4팩 곱하기 2팩, 2팩분의 4팩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워지고 765 네, 35분의 4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조합을 이용한 확률.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4개 모두 초록 공이 나올 확률,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 우리 어떤 시행을 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의 공을 꺼내는?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이거거든. 그러면 전체 사건의 개수는 10시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4개 모두 무슨 공? 그러면 10시 4분에 초록공이 몇 개 있어? 5개. 그럼 5개 중에 몇 개를 꺼내는 거야? 4개를 꺼내는 거야. 이해되지? 2번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이야. 그럼 10개 중에 몇 개를 꺼내? 4개. 4개를 꺼내. 흰 공 3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중에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10개 중에 4개 꺼내는데 흰공 3개 중에 몇 개를 꺼내고 그럼 나머지 7개의 공 중에 몇 개를 꺼내? 2개를 꺼내는 거야. 19, 87 4, 3, 2, 3, 8 210분의 1 4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210분의 3 7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210분의 3 곱하기 21 뭐가 돼야 돼?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102번 문제 얼른 한번 해볼래요? 는 9번 문제 봅시다.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프리지아, 장미, 수서나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꽃 5송이를 구입할 때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될 확률이지. 여기 보면은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프리지아를 A송이, 장미를 B송이, 수선화를 C송이, 튤립을 D송이를 산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게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그럼 이게 결국엔 4H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이게 전체 시행의 개수라고. 근데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될 확률이니까 이 C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D가 뭐가 돼야 돼? 그럼 3H 뭐가 되면 돼? 3. 3이라며. 그래서 4H 5분의 뭐가 돼야 돼? 3H 3. 그럼 얘는 8C 5분의 6C가 아니라 5C 3이지. 그럼 8, 7, 6, 7, 8에 56분의 10, 28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2번은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저금통 3개가 있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500원짜리 동전 8개를 넣는 거야. 이게 전체 시행인 거고, 그 중에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씩은 들어가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동전 A개, 여기 B개, 여기 C개를 넣는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가 돼야 돼? 8. 그럼 이게 이제 3H 뭐가 돼야 돼? 8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적어도 1개니까 여기 하나는 결국에는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H 8분의 3H 뭐가 돼야 돼? 그러면 계산하면은 얘가 10C 8인 거고 75가 되는 거네. 그래서 45분의 뭐가 돼야 돼? 21이죠. 그래서 15분의 뭐가 돼야 돼? 7.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 10번 문제 통계 작성.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합하여 10개의 공이 들어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의 한복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그랬어. 그랬을 때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냐 라는 거죠. 어떤 시행을 반복했다 그랬어 문제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대.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10개 중에 몇 개를 꺼내? 2개를 꺼내는 거지. 근데 3번에 한 번꼴로 모두 흰공이라 그랬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흰공의 개수를 모르니까
흰공의 개수를 n개라고도 봐. 그러면은 흰공 n개 중에 2개가 나올 확률이 3번에 한 번 꼴이니까 3분의 1 이런 말인 거야. 네. 이해돼? 그래서 45 곱하기 2의 n에 n-1이 3분의 1인 거지. 15 n 곱하기 n 빼기 1이 뭐가 돼야 돼? 30 n의 값은 뭐? 6. 그러니까 흰공이 6개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요. 세 번에 한 번 걸로 2개가 모두 흰공이었다잖아요. 2개는 왜 나온 거예요? 아, 2개 뽑은 거. 2개 뽑으니까. 이해돼? 네. 기하학적 확률은 안 할 거고. 63번 문제. 그 다음 68번 문제도 한번 해보자. 68번. 위에서 2개, 밑에서 하나.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점 하나, 점 둘 이렇게 택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 L에서 점 하나를 택하는 건 3개 중에 하나죠. 그리고 M에서 2개 택하는 건 5개 중에 2개. 그리고 이번엔 M에서 하나, L에서 2개. M에서 하나는 5개 중에 하나. L에서 3개 중에 2개. 그럼 이게 30가지고 이게 그럼 전체 8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30 더하기 15 56 56분의 뭐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돼? 아니면 1에서 빼도 돼. 뭐를? 8개 중에 3개 택하는데 3개 중에 3개 택하는 경우랑 5개 중에 3개를 택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해됩니까? 71번 문제 해봅시다. 보자. 자,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2명씩 있는데 6명의 그림같이 좌석 번호가 지정된 6개의 좌석 중 임의로 1개씩 선택하여 앉을 때 같은 나라의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의 차가 1 또는 뭐가 돼야 된대? 10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경우는 3가지야. 이렇게 그러면은 한국, 중국, 일본을 배열해야 되잖아.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이 상황. 그러니까 몇 팩이야? 3팩이죠. 자리 바꾸고 2의 세제곱. 그지? 전체는 6팩. 이게 답인 거야. 2의 세제곱이 알겠지? 자, 그 다음 72번 문제도 해봅시다. 앞에 거다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슬슬 어려워지지?
자, 세 명이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데. 자, 마주보고 앉는데. 그럼 마주보고 앉는 경우는 이렇게 앉는 경우, 이렇게 앉는 경우, 또 이렇게 앉는 경우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원래 전체 여기를 앉히는 방법은 뭐야? 5패 곱하기 1번, 2번, 3번 아니면 1번, 2번, 3번 다르지? 1번, 2번, 3번 다르지? 1번, 2번, 3번 이거는 처음이랑 같지? 곱하기면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제 마주보고 앉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우선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남학생이 먼저 이렇게 줄을 섰다고 생각해.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뒤에 가서 줄을 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3팩이죠. 3팩. 그러면 이게 남자 여자 짝짓는 방법이 3팩까지라는 거야. 그러면은 세 팀 중에 한 팀이 여기 앉는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세 조 중에 한 조를 택해서 여기 앉히는 거지. 네. 그럼 여기 앉히면 남자 여자 이렇게 앉는 거나 여자 남자 이렇게 앉는 건 여기는 같아요. 같은 거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팀을 앉히는 건데, 그냥 남자 여자를 여기 한 팀을 앉혔어. 그러면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아니 두 팀 중에 한 팀을 배열하는 게 몇 가지가 돼? 한 팀 A팀 B팀 앉을 수도 있고 B팀 A팀 앉을 수도 있잖아. 이 팩인 거지. 그러고 얘랑 얘 자리 바꿀 수 있고 얘랑 얘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의 제곱까지. 그럼 전체는 뭐가 되고 5팩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5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5분의 2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해되니? 네. 자, 74번 문제. 세 점을 택하는 거 전체 경우니까 83이죠. 네.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두 점이 뭐가 돼야 돼? 지름. 아, 지름. 그러면은 얘가 지름일 때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지. 이해가? 그래서 6가지인데 지름이 될 수 있는 변이 몇 개야? 네. 4개. 그래서 83분의 24. 그럼 7, 8에 56분의 24죠. 8로 하면은 8, 7에 56, 8, 3, 24, 7분의 3. 이해돼? 네. 맞았어? 네. 얘들아 이거 숙제는 시너지 네.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539번. 몇 번부터요? 어? 어디부터요? 그냥 화면 처음부터지. 아니다. 545번까지다. 좀 많아. 뭐 135문제야. 이번 주까지요? 네, 이번 주죠. 근데 이제 니네 수행 있고 뭐 이러면 돈 수행해. 이해해 줄 테니까. 미치겠네. 민솔, 네? 잘해와야 돼. 네. 이제 공부해. 하죠. 너 영상 다 봤어, 안 봤어? 하는 어? 하는.